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캘리그래피에서 자주 등장하는 겹받침을 균형 있고 개성 있게 쓰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겹받침이란 한 글자에 두 개의 자음이 받침으로 함께 오는 것을 말합니다. 글씨 아래에 두 개의 자음을 담는 섬세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책 속의 글귀나 영화 대사, 명언 등 좋아하는 글귀를 쓸 때 겹받침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자음이 함께 받침자리에 오는 것을 겹받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두 자음을 시각적으로 잘 구분해서 써주면 좋겠죠. 리을과 기역이 합쳐진 겹받침으로 다양한 느낌의 글씨체를 써볼게요. 아무래도 그때그때 문장 분위기와 느낌에 따라 글씨체에 변화를 주며 쓰기 때문에 받침으로 쓰는 자음이라도 형태가 많이 달라집니다. 두 자음의 굵기, 크기, 형태의 변화를 줘서 조금 더 개성 있는 글씨를 쓸 수 있어요. 길게 늘린 획은 차분하고 느긋한 느낌을 줄 때 쓰면 좋아요. 이런 느낌도 결국 초성과 중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더 잘 살아납니다. 첫 번째 글씨체에 맞춰서 한번 써볼게요. 리을의 곡선과 약간 기울어진 기역이 조화롭게 느껴지는 글씨체입니다. 뒷글자는 앞글자의 절반 정도의 길이로 써줄게요. 두 번째 글씨체 써볼게요. 두 번째 받침은 가로로 넓은 느낌이라서 초성, 중성을 좀 더 넓게 써봤어요. 뒷글자는 앞글자의 절반 정도 크기로 써주면 앞글자가 강조돼서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글씨체는 기역이 길게 내려오기 때문에 공간 확보를 위해서 중성을 위로 올렸었어요. 네 번째도 얇고 반듯한 글씨체에 맞게 초성, 중성도 분위기를 맞춰줍니다. 반듯한 글씨체는 길이, 높이, 굵기 등을 모두 동일하게 써야 합니다. 어느 하나 튀지 않고 조용히 나란히 서 있는 반듯한 모습이 이 글씨체의 매력이죠. 반대로 굵고 넓은 글씨체는 어딘가 묵직하면서도 단단한 존재감을 나타내죠. 붓을 절반 정도 강하게 누르며 쓰면 강한 획이 나옵니다. 뒷글자는 앞글자의 절반 정도 높이에 맞춰 씁니다. 긴 글씨체는 느긋하고 유연한 분위기를 줍니다. 겹받침의 느낌대로 초성, 중성도 길게 써줬어요. 이렇게 분위기를 맞춰 쓰는 것도 좋지만 사실 캘리를 쓸 때 규칙보다도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답니다. 글자는 결국 하나의 몸입니다. 초성은 얼굴, 중성은 그 마음이고 종성은 그 사람의 걸음걸이 같죠. 초성, 중성, 종성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만의 개성 있는 글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겹받침들로 다양한 글씨체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겹받침은 총 11개가 있는데 그중 5가지로 보여드릴게요. 기역과 시옷이 합쳐진 겹받침은 넋을 쓰면서 보여드릴게요. 자음 2개가 받침 한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굵기를 다르게 해서 써줬어요. 두 번째는 초성, 중성을 굵게 쓰고 겹받침은 얇게 썼어요. 마지막은 전체적으로 얇게 그리고 아래로 흐르는 느낌으로 써봤어요. 정말 다양한 글씨체가 나오죠. 이번에는 니은과 지읒이 합쳐진 안따를 여러가지 글씨체로 써볼게요. 겹받침은 무게감과 균형이 중요합니다. 겹받침이 너무 붙거나 멀어지면 균형이 안 맞아 보이고 다음 글자의 구도를 맞추기가 복잡해집니다. 얇게 쓰면서 붓의 탄력을 살려서
부드럽고 여운 있는 마무리 표현을 해줘도 예쁘죠. 반듯한 글씨체는 같은 필압으로 앞글자의 비율에 맞춰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리을과 비읍이 합쳐진 여덟을 여러가지 글씨체로 써볼게요. 여덟은 독특하고 어려워서 쓰기가 어려운 글자 중에 하나예요. 앞글자보다 뒷글자의 획수가 확연히 많기 때문에 둘의 균형을 맞추기가 힘이 듭니다. 리을은 흘림체에서는 곡선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부분이라서 선의 흐름을 살리며 써도 예뻐요. 얇게 쓸 때는 붓끝으로 필압을 일정하게 주며 써주세요. 적당한 부분을 길게 내려주어 흐르는 듯한 느낌으로 써도 멋스러워요. 이번에는 리을과 시옷이 합쳐진 외고를 여러가지 글씨체로 써볼게요. 겹받침이 들어가면서 획일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쓸 때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복잡한 곡선 글자가 많기 때문에 획의 리듬감과 간격 조절이 중요합니다. 얇은 획으로 가볍게 바람에 흩날리듯이 써주면 외골의 뜻과는 맞지 않는 분위기가 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고집이 여리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붓끝을 가볍게 세워서 얇게 써주세요. 이번에는 리을과 티읕이 합쳐진 할따를 여러가지 글씨체로 써볼게요. 히읗이 좀 아래로 내려왔는데 거기에 맞춰서 쓰려다 보니 좀 억지스럽게 써진 것 같아요. 그래서 뒷글자를 가운데에 맞춰서 썼더니 균형이 맞아 보여요. 전체적으로 반듯하게 써주면 담백한 느낌의 글씨체가 됩니다. 가로, 세로의 길이를 조절해서 쓰면 단어의 감정의 깊이, 의미 등을 강조하기 좋아요.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에 따라 글씨체의 흐름과 감정이 달라지는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문장을 써보도록 할게요. 겹받침을 작게 쓸 때와 크게 쓸 때의 차이점을 먼저 볼게요. 겹받침을 작게 쓰니 평면적으로 펼쳐진 넓음이 아니라 속으로 감춘 넓이, 말하지 않는 여백 같은 인상이 들어요. 초성, 중성을 작게, 겹받침을 크게 쓰니 의미가 그대로 시각화돼서 진짜 넓다는 느낌이 들어요. 붓의 필압을 약하고 강하게 누르고 떼며 획의 굵기를 조절해주세요. 자, 이제 넓다를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보여드릴게요. 문장을 쓰실 때 글자의 크기를 크고 작게 잘 조절해서 써주세요. 여기에서 넓다의 의미에 맞게 진하고 크게 써주면 가독성이 좋아지겠죠. 어디서 어떻게 강조를 하느냐가 캘리그라피의 개성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번에는 없다를 활용하여 문장을 써볼게요. 없다는 짧지만 의미적으로 강하고 단호함, 허전함 등을 담을 수 있어서 캘리그라피 문장에 넣을 때는 글자 하나로 전체 분위기를 좌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장에 들어갈 경우 강조를 해서 써주시면 좋습니다. 세 줄로 쓰면서 마지막 줄에 없다를 크게 써줬더니 강조되면서 가독성도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없다를 작게 써볼게요. 문장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을 약하게 써줄 거예요. 마지막에 없다를 얇고 작게 쓰니 절망과 무력감이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많다를 활용하여 문장을 써볼게요. 의미 자체가 풍성, 양이 많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넓은 느낌으로 써주면 좋아요. 길게 쓰더라도 어느 한 부분은 굵고 진한 부분이 있어야 하죠. 이번엔 문장으로 써보며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얇은 글씨체로 시작했지만 많이의 초성 중성을 굵고 진하게 써주니 강조가 되었어요. 바쁘다의 비읍까지 진하게 써주니 많아서 바쁘다는 의미가 잘 전달이 되었어요.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31강에서 만나요.